왜 어떤 노인은 오래 살고 어떤 이는 빨리 무너질까? 답은 은퇴 이후에 있다. 주변을 잘 떠올려 보면 이상할 정도로 대비되는 장면들이 있다. 같은 나이에 은퇴했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얼굴이 밝고 하루가 바쁘다. 등산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난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기력이 떨어지고 병원 갈 일이 잦아진다. 나이는 같고 직장도 비슷했고 심지어 건강검진 결과도 은퇴 당시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말이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원래 체력이 달랐나 보지. 운이 좋은 거지. 유전자 차이야.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를 만든 건 의외로 은퇴 이후의 삶인 경우가 많다. 은퇴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누구로 살았느냐가 노년의 속도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정체성 붕괴의 순간이다. 우리는 은퇴를 보통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휴식은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동시에 삶의 중심축까지 함께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명확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게 한꺼번에 사라진다. 더 이상 부장님, 팀장님, 선생님, 사장님으로 불리지 않는다. 하루가 길어지고 누가 나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이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이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정체성의 공백이 오래 갈수록 사람은 빠르게 무너진다. 우울, 무기력, 고립감이 따라오고 그게 결국 신체 건강까지 끌어내린다. 사례 1. 은퇴 후 3년 만에 급격히 늙어버린 김 씨.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은퇴 전까지는 바빴고 성과도 좋았다. 은퇴식 날 모두가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했지만 정작 은퇴 후 김 씨의 하루는 너무 조용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늦잠 자고 TV 보고 여행도 다녔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할 일이 없어졌다. 친구들도 대부분 현직에 있었고 만날 사람도 줄었다.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늘었다. 운동도 취미도 딱히 없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르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서 김 씨는 이렇게 말한다. 회사 다닐 땐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어요. 김 씨의 문제는 건강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구조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래 사는 노인의 공통점은 바쁨이 아니라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사는 게 꼭 답은 아니다. 진짜 차이는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갖고 있느냐다. 의미란 거창할 필요 없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유지되는 사람이 확실히 덜 늙는다. 사례 2. 은퇴 후 더 바빠진 박 씨. 박 씨는 공무원으로 은퇴했다. 은퇴 1년 전부터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다. 그런데 아이들 숙제 봐주고 어르신들 컴퓨터 알려주다 보니 사람들이 박 씨를 찾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 오늘 오세요? 이거 좀 물어봐도 될까요? 박 씨는 말한다.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필요한 사람 같아요. 수입은 줄었지만 생활 리듬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매일 나갈 이유가 있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난다. 병원 갈 일도 줄었다. 박 씨가 특별히 유복해서도 건강해서도 아니다. 은퇴 이후에도 쓸모 있는 나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보다 생활 시나리오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한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부족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상태다. 은퇴 준비에서 꼭 생각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아침에 왜 일어날 것인가? 누구와 일주일에 몇 번 만날 것인가? 나를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하면 삶은 급격히 느슨해진다. 사례 3.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늙어가는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큰 활동은 하지 않는다. 대신 일주일에 3번 걷고 매일 일기를 쓴다.
한 달에 한 번은 예전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분기마다 배우자와 소소한 여행을 간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 씨는 말한다. 내 하루가 내가 만든 리듬대로 흘러가요. 이 리듬이 사람을 지탱한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오래 사는 사람은 은퇴를 설계한 사람이다. 어떤 노인은 오래 살고 어떤 이는 빨리 무너진다. 그 차이는 타고난 체력보다 은퇴 이후를 준비했는지 여부에 더 가깝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만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시작일 뿐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아직 멀게 느껴진다면 이렇게만 기억해도 좋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간다. 은퇴 이후의 삶이 정말 수명을 바꿀까? 과학은 그렇다고 말한다. 마음가짐의 문제 아니야? 기분 좋게 살면 오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 수준이 아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노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로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뇌, 몸, 그리고 관계다. 1. 뇌는 쓸 일이 없으면 빠르게 늙는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의외로 근육이 아니라 뇌다. 하버드 의대와 영국 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노화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인지적 자극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뚜렷하게 높았다. 왜냐하면 뇌는 사용 빈도에 따라 구조가 바뀌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 이런 활동이 줄어들면 뇌는 정말로 쓸모없는 회로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가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우울감이다. 즉,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은 뇌 입장에서 보면 조기 퇴화 신호다. 2. 목적감은 실제로 면역력을 높인다. 목적을 가지면 오래 산다는 말, 듣기엔 좀 추상적으로 들린다. 그런데 이건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감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유는 명확하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난다. 움직인다. 사람을 만난다. 자기 관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유지된다. 반대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상태에 빠지면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증 반응이 늘어나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 결국 목적감은 정신적인 위안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생물학적 장치인 셈이다. 3. 은퇴 후 고립은 흡연만큼 위험하다. 놀라운 사실 하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데 그 영향력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브리거명 대학교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이라는 강제적 관계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가 적어지고 먼저 연락하는 쪽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고립 상태가 길어질수록 우울증,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이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사람을 만날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친구든 모임이든 봉사든 형태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정기성이다. 은퇴 후에도 역할이 있는 사람은 회복력이 다르다. 노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회복 탄력 성리질리언스이다. 같은 병에 걸려도 같은 사고를 겪어도 어떤 노인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노인은 그대로 주저앉는다. 차이는 체력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갈 삶이 있느냐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 은퇴 이후에도 역할을 유지한 사람일수록 병 이후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여기에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계산한다. 몇 살에 그만둘까?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돈은 얼마나 모이면 될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 질문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떤 이유로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은 늙는 속도가 다르다. 답이 없는 사람은 은퇴와 동시에 삶의 속도가 꺼진다. 결국 오래 사는 노인은 운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은퇴 이후의 삶이 노년을 결정짓는다는 건 감정적인 주장도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다. 뇌과학, 의학, 사회과학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결론이다. 오래 사는 노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은퇴 이후의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